안녕하세요. 에코동물병원 원장 김미수 의사입니다. 저는 15년 동안에 이제 특수동물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는 이색동물, 희귀동물에도 관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정말 바쁜 나날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특수동물 진료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동학적으로 보자면은 기어다니는 뱀부터 걸어다니는 이제 강아지들, 그 다음에 이제 날아다니는 세 가지의 동물들이 진료 대상이고요. 체중으로 따지면은 막 2, 3g짜리 막 도마뱀, 그 장지도마뱀 같이 되게 특수 도마뱀부터 10몇 g짜리 햄스터, 그 다음에 정말 큰 아이들은 반려 돼지들이 200kg 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까지 진료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먹이의 관점에서 분류를 하자면은 풀을 먹는 이제 허비보어, 그 다음에 곡물을 주로 먹는 옴니보어, 육식동물을 하는 육식성 카니보어, 충식을 하는 인섹티보어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렸을 때 또 초식이나 곡물을 하다가 육식으로 넘어가는 혼식성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양하게 저희가 먹이 위주로도 진료를 하고 있고요. 집에서 키우시는 특수동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작은 공간에서 조용하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접하는데요. 대부분 혼자 있는 가구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특수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특수동물들도 주인하고 교감을 하고 알아보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사실 이제 특수동물들도 강아지, 고양이 같은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지만은 교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앵무새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가장 지능이 비슷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교감을 하는 동물 중에서도 가장 당연히 1등으로 뽑히거든요. 근데 이제 앵무새 같은 경우에는 지능으로 따지면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사실 사람의 몸에 막 붙어 있기도 하고 같이 뽀뽀도 하고 같이 생활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사람하고 성대가 비슷해가지고 주인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이제 모르고 키우시는 분들은 이 아이가 너무너무 저를 따르고 너무너무 집착을 한다, 그래서 키우시기가 오히려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히려 강아지보다도 더 교감을 많이 하는 동물이어서 키우시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 동물에 속해요. 그리고 고슴도치를 일례를 들면은, 고슴도치 사실 되게 막 가시만 세우고 있고 칙칙하면서 화만 내고 있고 막 엄청 건드리면은 흥분한 것밖에 생각을 안 하실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키워보면은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고슴도치 많이 키워봤었는데 후각이 되게 많이 발달해서 사람 손 냄새나 주인 손 냄새, 이거를 다 후각으로 이제 교감을 하고요. 자기 메이팅하는 자기 짝꿍도 이제 후각으로 또 봐서 정말 메이팅 할 때도 이제 싫은 아이들은 싫어하고 좋아하는 애들은 좋아하는 식으로 이렇게 교감을 하는 동물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먹이나 이런 것들을 핸들링 같은 거를 했을 때 그 아이들 코에다가 손을 내밀면은 주인은 기가 막히게 알아봐서 털을 세우지 않고 간식도 얻어먹고 와서 코에도 코를 부비면서 이제 되게 애교도 부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고슴도치 아이들도 되게 많이 교감을 하는 편이고요. 기니피그들도 사람들하고 사실 교감을 할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토끼나 기니피그들도 되게 많이 사람들을 잘 알아보고요. 주인을 되게 알아보는데요. 사실 이제 기니피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훈련도 가능한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애기들을 이제 서클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자리 돈다든지, 그리고 이제 장난감을 선반 위에다가 이제 놓고 애기한테 드랍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개의 장난감을 놓으면 그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물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니피그들도 엄청 이렇게 훈련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햄스터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들 키우시는데요. 사실 햄스터도 되게 막 조그맣고 막 그래서 지능도 낮고 그럴 것 같지만은 보호자하고는 교감을 되게 많이 잘하는 동물이고 애교도 많고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저희도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이제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사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보호자님들하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떤 인상적인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햄스터 보호자님인데
주무시다가 이제 그 뭘 잘못 이렇게 국 같은 걸 올려놓고 주무셨는데 그게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기가 거실에 자욱했는데 뭐 햄스터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물어서 자기를 깨웠대요. 그래서 그 큰 불을 면했다는 그런 사연도 있었어요. 그래서 햄스터들도 위기 상황에 주인한테 알려주는 만큼 굉장히 애들이 지능이 발달된 아이들도 꽤 많고, 그래서 특수동물들이 이제 교감을 못한다 하는 거는 좀 잘못된 오해입니다. 수생 거북이들도 교감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큰 어항에 몇 마리 이렇게 띄워놓고 애기들 뭐 먹이 먹으면 먹이 먹나 보다 하고 뭐 수영 치나 보다, 육지에서 올라가서 노나 보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례로 택배가 이제 오는 발자국 소리랑 주인의 발자국 소리랑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북이들이 밖에서 잘 놀다가도 택배 소리가 나면은 그냥 물속에 풍덩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어떤 주인 발자국 소리 나면은 나와가지고 또 막 주인 반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수생 거북이 아이들도 그냥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은 실제로 생각해 보는 것보다 굉장히 사람들과 교감을 많이 하고요. 보호자님들이 어떤 분들은 침대에서 같이 자는 수생 거북이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막 되게 놀릴 때도 있는데 진짜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지능이 그래도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 다양한 동물들이 교감을 못한다, 그리고 이제 좀 되게 사람하고는 친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키워보시거나 그 매니아층 분들은 정말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특수동물은 특별하게 수술하고 치료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특수동물은 개고양이하고 다른 그 해부학적 구조도 많고 이제 생활 환경이나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요. 다른 접근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포유류 종류에서는 비슷하게 하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류나 이제 앵무새 같은 아이들 보시면은 안전하게 이제 그 엑스레이를 찍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나 방사성 촬영이나 초음파 촬영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애들이 흥분을 잘하고, 또 애기들이 또 가끔 가다가 스트레스 받거나 컨디션 너무 안 좋으면 그때 엑스레이 찍다가도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한 보정법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체열 부위도 되게 달라가지고 강아지, 고양이하고 혈액을 채취하는 부위도 달라서 안전하게 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위험성이나 그 다음에 안전하게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그 과정까지 굉장히 특별하게 다 관리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라고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기들이 이제 개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숨을 잘 쉬고 안전하게 계속 온도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근데 조류 같은 경우에는 기낭이라는 특수 구조물로 이제 호흡을 하기 때문에요. 그 기낭에 있는 산소 포화도를 높여줘야 되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내원하자마자 산소통에다가 넣어서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는 일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수적인 어떤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하게 특수동물들은 그 동물마다의 특성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충류의 경우에도 그 종류별 체열 부위하고 혈액을 뽑는 부위하고 방사선을 판독하는 방법, 주사 놓는 방법, 마취하는 방법이 너무 다 달라서요. 그런 각 동물별로, 그리고 습도나 온도 유지가 되게 중요해요. 양서류의 같은 이제 개구리나 우파루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습윤하게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피부호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를 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진료하고 나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런 종특이적으로 아이들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우파루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 수족관처럼 그 물에서 살기 때문에 밖에서 꺼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엑스레이도 초음파도 다 거의 물 속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다른 방법으로 예시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아픈 이제 아이들, 디스크 환자 아이들, 그다음에 뒷다리가 마비가 오는 증상들, 고슴도치 WHS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이제 그
사지마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줌도 잘 못 싸고 잘 못 걸어 다니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침 치료를 해서 많이 개선을 시키는 경우도 많고 진행 속도를 느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이제 후지마비 같은 고슴도치 아이한테 특수 제작으로 저희가 그 휠체어도 만들어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이 앞다리는 잘 걸으는데 뒷다리를 못 걸어서 끌고 다니거나 배에 있는 피부가 벗겨지거나 오줌이 묻어가지고 요독증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조기구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교과서적인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수술만 해서 땡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재활요법까지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도 요새는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수동물 아이들한테 적용을 해보자 했을 때 치료 요법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이제 관절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피부 결손 이런 것들 종양에 대해서도 이제 줄기세포 요법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많이 효과가 좋아서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특수동물이 전통적인 치료법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들의 이제 치료법들 도입해서 많은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쉬운 진료가 거의 없지만은 치료해서 동물들이 좋아질 때 그리고 보호자님들이 안심해서 이제 정말 돌아가실 때 정말 그 기쁨을 말할 수 없이 기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15년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재밌게 그리고 보람있게 특수동물 수의사로서 진료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특수동물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럼 특수동물 진료 분야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